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에서 꼭 한 번은 고민하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축의금과 조의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조사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68세 김영태 씨 가명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과장까지 지내다 3년 전 은퇴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척이나 허전하더라고요. 출근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때로는 축복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떤 날은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처럼 휴대폰에 경조사 문자가 올 때면 더욱 그렇답니다. 얼마 전에는 과거 같은 팀에서 일하던 후배의 장인어른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소 절친했던 사이도 아니었고 은퇴 후에는 연락도 거의 없었지만 문자를 받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안 가면 또 성의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지. 은퇴하고 나니 이런 고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김 씨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은 인맥들.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경조사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이 은퇴 후에 더욱 커지는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낮은 시기에 은퇴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갑자기 들어오는 경조사 연락에 매번 축의금과 조의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비 지출을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인간관계는 지혜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선별적 참석의 원칙입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63세 박상철 씨 가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1년은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매주 날아오는 경조사 문자에 모임 연락에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경조사비로만 나갔으니까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살림살이에 맞춰 살아야지. 은행에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연금만 믿고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급여가 있었기에 경조사비 지출이 크게 부담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조사 참석과 축의금, 조의금 지출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첫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퇴 전 3년 이내에 연락한 적 있는 사람의 경조사. 2. 과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은 인연. 3. 현재도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관계.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참석을 포기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한 은퇴 설계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과거의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챕터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조사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보내는 것이 신뢰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이러한 시대 변화를 우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원칙은 예산 설정의 법칙입니다. 71세 이명숙 씨 가명의 지혜로운 선택을 한번 들어보시죠.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조사비 통장을 따로 만든 거예요. 매달 연금에서 30만 원씩 빼서 이 통장에 넣어두고 이 금액 안에서만 경조사비를 쓰기로 했죠. 처음에는 모자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 원칙 덕분에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명숙 씨의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은퇴 후 경조사비 지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언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지출이라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산 설정을 제안드립니다. 1. 매달 고정 금액 설정하기. 연금의 510% 정도를 경조사비 전용 통장에 적립. 예를 들어 월 연금이 200만 원이라면 1020만 원 정도. 2.
경조사별 금액 기준 정하기. 결혼식 5만 원 10만 원. 부고 5만 원 10만 원. 돌잔치 환갑 3만 원 5만 원. 3. 월별 한도 초과시 대처 방안. 축의금 조의금만 보내고 참석은 생략. 다음 달 예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 문자나 전화로 미리 양해 구하기. 특히 요즘은 모바일 송금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참석하지 않고 축의금 조의금만 보내는 것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만난 한 은퇴자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에는 모든 지출에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조사비는 반드시 예산 한도를 정해 두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예산 없이 그때그때 지출하다 보면 노후 자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세 번째 원칙은 디지털 시대의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65세 정민호 씨 가명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온 부고 문자에 송금만 하고 찾아뵙지 않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 지인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주 되시는 분이 오히려 코로나도 있고 하니 편하게 계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조사 문화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경조사 문화의 특징. 1. 모바일 중심의 연락.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경조사 소식 전달한다. 계좌번호 공유로 간편한 송금이 가능해졌다. 참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2. 간소화된 의뢰. 최소 인원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축의금, 조의금, 송금으로 마음 표현한다. 영상통화나 화상으로 인사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자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노년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에는 경조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성의가 없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 변화를 수용하면서 노후의 체력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중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조사 연락을 받으면 즉시 답장하기. 마음 같아서는 찾아뵙고 싶으나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합니다. 2. 송금 후 별도 메시지 보내기. 송금 완료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하기. 한 달 정도 후에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그렇다면 네 번째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관계 형성의 원칙입니다. 67세 윤미경 씨 가명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달 경조사비로 나가는 돈도 부담되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그 자리에 가면 느껴지는 어색함이었죠.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공통 화제도 없고 그러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들과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경조사도 아주 실용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축의금도 3만 원 이하로 정하고 서로 부담 주지 말자고 했죠. 윤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의 핵심 원칙. 1. 경제적 부담이 없는 모임 선택한다. 회비가 부담되지 않는 소규모 모임을 갖는다. 경조사비 상한선이 정해진 모임을 한다. 취미 중심의 활동 모임을 갖는다. 2. 거리와 이동을 고려한 선택. 도보 20분 이내의 근거리 모임으로 한다. 교통비 부담이 적은 지역 내 모임에 참여한다.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3. 새로운 관계에서의 경조사 원칙. 처음부터 경조사비 기준을 명확히 정한다. 부담스러운 행사 참여는 제한한다. 축하나 위로는 마음으로 표현한다. 한 노년 사회학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적은 경조사비가 미덕이 되는 모임을 찾으세요.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임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래에는 경조사비 제로 모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는 참석해서 마음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고 금전적인 부담은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5번째는 가족 경조사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73세 강병철 씨가 명의 고민 어린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조카들 결혼식만 해도 1년에 서너 번씩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큰아버지니까 올해 30만 원씩 했는데 요즘은 그럴 형편이 안 되죠. 얼마 전에는 조카 결혼식에 10만 원을 했더니 며느리가 살짝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버님, 다른 집 큰아버지들은 다 30만 원씩 하시던데. 그 말 듣고 며칠을 잠 못 잤어요. 강 씨의 사례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 경조사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족 경조사 대처 방안 1. 사전 가족회의 진행. 은퇴 후 경제 상황 공유하기. 가족 경조사 기준 금액 정하기. 연간 예상 지출 계획하기. 2. 세대별 차등 기준 적용. 직계 가족 기존의 70% 수준. 조카 사촌 기존의 50% 수준. 그 외 친척 기존의 30% 수준. 실제로 한 가정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화법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고정 수입 없이 모아둔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예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어서 예전처럼 큰 금액을 부조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마음만은 변함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런 솔직한 대화는 오히려 가족 간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스마트한 경조사비 관리법입니다. 69세 송영자 씨가 명의 똑똑한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다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돈 관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경조사비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했는지 꼼꼼히 기록했죠. 나중에 보니 이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받은 경조사비도 같이 기록해 두니 나중에 그만큼만 돌려주면 되니까 부담도 덜했어요. 송 씨의 관리법은 우리에게 실용적인 힌트를 줍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경조사비 관리 방법. 1. 기본 기록사항. 날짜, 이름, 관계, 금액, 경조사 종류, 결혼, 부고 등, 참석 여부, 특이사항, 답례품 등. 2. 스마트폰 활용 팁. 캘린더 앱의 경조사 일정 등록, 송금 내역 캡처 보관, 음성 메모로 빠른 기록, 클라우드 백업 활용. 3. 연간 예산 관리. 매년 초 예상 경조사 리스트 작성, 분기별 지출 한도 설정, 예비비 10% 별도 책정. 한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돈 관리의 기본입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경조사비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면 연간 예산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경조사비 관리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기록의 부재입니다. 기억에 의존하다 보면 중복 지출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일곱 번째는 현명하게 절약한 경조사비로 만드는 행복한 노후입니다. 66세 임동철 씨가 명의 뿌듯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경조사비를 철저하게 관리했더니 1년에 30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체면 때문에 무리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돈으로 아내와 일주일에 한 번씩 근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들 책도 사줬어요. 돈 쓸 곳이 참 많은데 그동안은 경조사비 때문에 정작 중요한 곳에 쓰지 못했던 거죠. 임 씨의 사례처럼 경조사비 절약은 단순한 돈 아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것이죠. 절약한 경조사비의 현명한 활용법입니다. 1.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투자하기. 손주들과의 정기적인 나들이 하기. 부부 동반 근교 여행하기. 가족 외식이나 문화생활하기. 2. 건강관리 투자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하기. 운동 프로그램 등록하기. 영양제나 건강식품 구매하기. 3. 취미생활에 투자하기. 평소 배우고 싶었던 강좌 수강하기. 취미용품 구입하기.
동호회 활동 비용 내기. 한 노년 심리학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에는 나와 가족을 위한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조사비로 낭비되던 돈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현명함입니다. 8번째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조사 예절입니다. 64세 박순자 씨 가명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오는 청첩장이 낯설었어요. 손으로 쓴 청첩장도 아니고 계좌이체로 축의금 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얼마 전 손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정확하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의 고민을 대변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변화된 경조사 문화에 적응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과제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경조사 예절. 1. 모바일 초대장의 장점. 언제든지 다시 확인 가능하다. 위치와 계좌번호 바로 저장할 수 있다. 일정 알림 설정 편리하다. 종이 낭비 방지한다. 2. 디지털 송금의 편리함. 은행 방문 없이 즉시 송금할 수 있다. 거래 내역 자동 기록된다. 실수로 인한 금액 오류 방지한다. 영수증 보관이 용이하다. 3. 온라인 부조의 새로운 방식. 모바일 상품권 선물. 온라인 화환 주문. 디지털 방명록 작성. 화상 축하 메시지. 한 디지털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배우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가 경조사비 관리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9번째는 품격 있는 경조사비 줄이기입니다. 72세 최병호 씨 가명의 지혜로운 방법을 들어보시죠. 제가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는데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경조사비를 많이 줄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심 어린 메시지 한마디가 큰 금액보다 더 값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경조사비는 정해진 금액만 보내고 대신 손편지를 꼭 써서 보냅니다. 오히려 더 감동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최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경조사비를 줄이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품격 있는 경조사 참여 방법. 1. 진심 어린 마음 전달하기. 정성스러운 손편지 동봉해보기. 추억이 담긴 사진 함께 보내기. 개인적인 축하위로 메시지 전달하기. 2. 비금 전적 도움 제공하기. 행사 준비에 실질적 조언해주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 제공하기. 필요한 정보나 인맥 연결해주기. 3. 지속적인 관심 보여주기. 정기적인 안부 전화. 기념일 잊지 않고 챙기기. SNS로 소식 공유하기. 한 예절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경조사의 본질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닌 진심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은퇴하신 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경험이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경조사비 절약으로 이룬 행복한 노후 자금 관리 성공기입니다. 68세 김영수 씨 가명의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경조사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은퇴 전에는 연간 6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이걸 150만 원 수준으로 줄였더니 1년에 450만 원이 절약되더라고요. 3년이면 1,35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아내와 제주도 한 달 살기도 다녀왔고 손주들 교육보험도 들어줬어요. 김 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퇴자의 평균 경조사비 지출 분석. 1. 일반적인 은퇴자의 연간 경조사비. 직장 관련 경조사 240만 원. 친인척 경조사 180만 원. 동창회 친목회 경조사 180만 원. 총 600만 원. 2. 합리적 조정 후 연간 경조사비. 직장 관련 경조사 30만 원. 친인척 경조사 80만 원. 동창회 친목회 경조사 40만 원. 총 150만 원. 3. 3년간 절약 금액의 현명한 활용 사례. 가족여행 및 문화생활 500만 원. 손주 교육 투자 400만 원. 건강관리 및 취미활동 300만 원.
비상금 적립 150만 원. 한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경조사비를 줄이면 체면이 깎일까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절약한 금액을 현명하게 활용하면서 더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은퇴자들이 자주 하는 경조사비 고민 Q&A입니다. 70세 정순의 C가명의 실제 상담 사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고민되는 게 있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못 가면 전화라도 해야 할까요? 그냥 조용히 계좌로 송금만 하면 예의가 아닌가 싶고, 또 얼마나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고민이 끊이질 않네요. 이런 고민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답변을 모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경조사에 참석은 못하고 계좌이체만 할 경우 꼭 전화해야 하나요? 요즘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전화는 바쁜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김혜은 예절 전문가. Q2. 은퇴 후 경조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은퇴 전 금액의 30-50% 선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10만 원을 했다면 이제는 3-5만 원 정도로 조정하세요. 박민호 노년재무설계사. Q3. 조의금 축의금을 줄였더니 상대방이 서운해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중하게 은퇴 후 달라진 경제 상황을 설명하세요. 대신 진심 어린 축하나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주 심리상담사. 이러한 질문들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경조사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어요. 큰 금액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2번째는 경조사비 걱정에서 벗어나 찾은 행복입니다. 74세 장미숙 C가명의 힐링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매일 밤 누구 결혼식은 언제고 어디 부고는 또 언제고 밤잠을 설치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제 형편껏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차 한잔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장 씨의 이야기처럼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면 우리 삶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들의 공통점. 1. 과감한 결단. 불필요한 모임 정리. 형식적인 만남 줄이기. 부담스러운 약속 거절하기. 2. 새로운 일상의 즐거움. 동네 산책 모임 참여. 가까운 이웃과 차 마시기.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3. 달라진 생활의 변화. 숙면 시간이 증가했다.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다. 가족 간 대화가 증가했다. 여유 있는 취미 생활이 가능하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경조사비 부담으로 우울감과 불면증을 호소하십니다.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면 심리적 건강은 물론 신체적 건강도 좋아지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경조사비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6세 황정민 C가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30년 넘게 해오던 걸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경조사를 챙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주변에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라고요.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조사비 줄이기 실천 방안. 1. 바로 시작하기. 오늘부터 경조사비 관리 시작하기. 매달 고정 금액만 설정하기. 불필요한 모임 과감히 정리하기. 2. 디지털 활용하기.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기. 카카오톡으로 마음 전하기. 기록 앱으로 관리하기. 3. 가족과 소통하기. 가족들에게 상황 설명하기. 새로운 기준 함께 정하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세요. 경조사비로 마음 쓰는 시간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노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은퇴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